오늘은 또 약간 좀 색다르게 제가 마마르 때 강의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기다려가지고 일찍부터 열어놓고 지금 온갖 걸 양옆에 준비를 해놨어요. 기대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음. 홈페이지 보이시죠? 네, 예. 이거 진짜, 이거 홈페이지 하면서 또 한 가지 배웠네. 우리는 늘 배우는 거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물론 강의안 있죠. 근데 강의안 없어서 누구한테 설명 못 해. 그러실까 봐. 제가 너무나 잘 돼 있는 우리 하이리빙 홈페이지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볼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걸 보니까 화면이, 컨트롤, 보자. 이렇게 크게 나와갖고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게 할까 했더니, 물어보니까 이게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그 다음에 스크롤 바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잘 보이게 요만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컨트롤 바 있죠? 예, CTRL 있는 거. 그거 눌러갖고 이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해볼게요. 오늘 마마르 때 강의죠. 예, 수술용 의료 도구, 임플란트, 인공관절에 사용되는 316Ti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친구한테 누구한테든지 차 속에 앉아서도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마르 때는 본체부터 뚜껑까지 음식이 닿는 모든 부분이 316Ti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다. 자, 본체, 원래 다른 데는 본체, 어, 몸뚱이 음식 들어간 안쪽만 써요. 근데 저희는 뚜껑의 안쪽 면과 겉쪽 면까지 쓴다는 게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질, 변형되지 않는 성질이 탁월하여 수분과 염도에 의한 부식 저항 능력이 뛰어나다. 그 스테인은 소금에 약해요. 그래서 김치를 스테인 그릇에 담으시면 안 돼요. 오래 담궈 두시면 나중에 녹물 나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녹물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으면 스테인 그릇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 담아서 그냥 한번 방치해 둬보세요. 그럼 한 두 달? 그 전에도 보면은 구멍이 뚫려갖고 녹이 나서 소금이 노래져 있어요. 음. 근데 저희 건 안 그런다는 거죠. 자, 316Ti, 그러니까 316 티타늄 스테인리스란 무엇이냐? 크롬, 니켈, 몰리브덴, 티타늄의 이상적인 합금으로 이루어져 의료 도구,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 최첨단 산업 분야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의료 도구에 사용돼요. 임플란트 몸에 심어요. 인공관절 몸 안에 들어가요. 죽을 때까지 빼지 않아도 몸속에서 녹슬지가 않아요. 몸속에서 녹이 슬면 큰일 나겠죠. 그런 걸로 이 그릇을 만들었다 이거죠. 자, 아직도 출처불명의 푸개어를 사용하시나요? 316Ti에도 질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근데 저희 거는 뭐냐? 대한민국 생산의 포스코 거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1등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그 포스코 철도 뭐 다른 외국산이 있어요. 좀 싼 데다가 저렴하게 맡기는. 근데 저희는 음, 대한민국 생산 포스코 316Ti를 쓴다는 거 여기 인증서 있죠? 네. 스테인리스 쿡에어 구입 전에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포스코 생산인지 대한민국 거인지 안전한 316Ti인 건지 뚜껑까지 316Ti인 건지 이 모든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유일하게 마마르 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16Ti가 좋은 이유. 자, 반영구적인 소재다. 수명이 120년이라고 해요. 아마도 더 쓸 것 같은데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반영구적인 소재다. 녹이 슬거나 코팅이 벗겨질 염려가 없어서 오래 쓴다. 예. 탁월한 내식성,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내구성, 오래 견딘다는 거죠. 다. 그리고 안전한 소재라는 거예요.
옆에 보시는 거 많이 보신 거죠? 네, 코팅된 프라이팬이에요. 이것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우리 테프론 냄비 쓰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스크래치 조금만 나도 버려버려라.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래 지던가요? 그냥 썼죠.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다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타이어 가루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 코팅한 팬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화학회사 듀퐁사에서 그 탱크를 코팅하는 물질, 비가 와도 또르르 굴러가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비가 와도 또르르 굴러가니까, 들러붙지 않겠구나. 조리기구에 써봐야겠다 해서 만들라고 돈을 대박 벌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 있던 그 주변에 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암에 걸리고 막 기형하고 나고 난리가 났죠. 막 소들이 미쳐 뛰고 소 이빨이 까매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소를 해갖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겹게 싸워서 결국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3천 몇백 명이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파헤쳐가는 그 과정에서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이제 나왔죠.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권유드려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이제 PFOA라는 과부하 화물이에요. 이 테프론 냄비 코팅할 때 쓰는 그 본드가 그게 뭐냐면 뭐 C8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그 변호사가 화학자한테 물어보죠. 이걸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먹는다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먹으면. 근데 혹시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타이어 가루를 갈아 먹는 것과 같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100% 담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 어떤 지금 질병이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전부 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도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고 또 그것이 뭐 주어져 있고 편하니까 우리 테프론 냄비 얼마나 비싸게 사서 썼습니까? 근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다 중지가 됐어요. 사람이 쓰면 안 되겠구나. 근데 개발도상국 특히 우리나라까지도 우리는 개발도상국도 아닌데 지금 쓰고 있죠. 금지된다고 말은 있는데 아직 금지된 거 못 봤고 여전히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위생적인 소재다, 우리 거. 자, 뚜껑까지 316Ti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동그라미 그림이 뭐냐면 이거, 아이고, 이렇게 보인다. 이 버퍼, 그러니까 센서, 스팀 센서라는 거죠. 아참! 밥을 좀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또 공부할게요. 잊어먹었네. 어, 자,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못 이렇게 하면 쏟아져요. 보이시죠? 이 네. 조그만한 16cm, 자, 보세요. 이렇게 보이겠다. 한 뼘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cm 냄비에다가 지금 쌀을 한 3컵 반 정도 넣었어요. 사실은 어젯밤부터 불려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불렸는데 그래도 되긴 돼요. 네. 물을 지금 냄비에다 가득 넣어갖고 밥을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넘칠 텐데요. 그쵸? 근데 안 넘칠 자신 있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밥을 할 때 꼭 이거를 해요. 그, 커큐민. 그거를 이렇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 커큐민 있죠? 여기 커큐민. 네. 이거를 한 숟가락 넣으면 엄청 맛있는 밥이 돼요. 그래서 좀 저어줘요. 자, 전원을 넣고, 처음에는 약간 센 불에,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가득 넣어갖고 좀 걱정되시죠? 이렇게 잘 보인다. 이렇게 이걸 좀 저어 넣어두면, 네. 색깔이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미처 우리가 쌀을 못 불렸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처음에 조금 저어줘요. 그래가지고 불을 딱 줄여놓으면 되는데, 자, 음, 지금 처음에는 약간, 아이고, 센 불로 시작을 해도요. 그러면 잠시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있으면 좀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딸랑 소리 들려요? 그러면 지금 인덕션에다 하는데 인덕션이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10은 센 불이고 6 정도가 중불이겠잖아요. 5, 6이 1, 2가 약불이죠. 그러면 저는 2에다가 둬요. 숫자 2에다가 놔두면 15분 내지 20분이면 밥이 다 돼요. 근데 누룽지를 잘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에다 두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밥, 다른 요리 다 될 때까지. 절대로 타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기가 막히게 누룽지까지 눌어 있거든요. 네. 지금 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네. 보시면 쌀을 미처 못 불렸을 때는 이렇게 좀 저어준다. 네. 색깔 예쁘게 지금 노랗게 됐죠? 네. 한 개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봐요. 완전 이렇게 넘치게 지금 돼 있잖아요. 불린 쌀의 높이는 물 높이는 1cm만 얹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따닥거리니까 불을 줄여 놓을 건데 혹시 이거 소리가 시끄럽나요? 아니요. 방해하는데 지장을 줄 만큼 시끄러운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요? 어. 이게 인덕션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우리 강의하고 하는 동안에 끝에 가서 밥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316Ti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 구조의 아트 예술이다 이거죠. 맛과 영양을 지키는 아쿠아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 냄비 쓰다가 뚜껑을 열면은 뚜껑만 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원판까지 따라 올라와요. 그게 아쿠아가 물이잖아요. 세일이 봉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로 봉해져 가지고 밀봉이 아니라 수분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진공, 반합 요리가 돼요. 이 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여기 돼 있죠. 뚜껑을 닫고 열을 가하면 자, 지금 2로 내릴게요. 자, 숫자 2로 해놨어요. 어. 자, 아쿠아실이 생겨서 저유분, 저수분 요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기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적게 요리가 가능하고, 예, 기름도 적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뭐냐? 맛이 손실되지가 않고 영양분이 소실되지가 않아서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자, 채소를 물 많이 넣고 막 데치고 끓인 요리를 하면 어때요? 수용성 비타민들이 물속으로 빠져나가서 다 버리고 건더기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통나물, 당근, 양배추, 시금치를 저수분 요리법과 일반 조리법으로 각각 가열한 후에 무기질 함량과 잔존율을 비교한 결과 저수 조리법이 물을 작게 우리 그냥 콩나물도 씻어서 물 넣지 않고 넣으면 되거든요. 5분이면 쪄지잖아요. 무기질 잔존율이 높게 유지되었다. 네. 그리고 열공학의 아트. 요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멀티 레이어드 스팀 센서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멀티라는 것은 다양하다, 여러 개라는 뜻이죠. 레이어드라는 것은 겹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팀 센서 지금 제가 알려주잖아요. 스팀 센서. 요 기능이 이 냄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두 가지 열공학 시스템이 적용되었대. 조리 시에 열을 빠르고 고르게 전달해주는 멀티레이어드 시스템. 이게 뭐냐면, 밑에 나와요. 5겹. 자, 겹쳤다 그랬죠? 저는 이게 되게 시끄럽네요. 이만큼 밀어놓고. 어떤 사람은 저 딸랑거리는 게 시끄럽다고 이쑤시개 꼽아놓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꼽아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86도 좋은 요리, 그거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막 100도씨 이상 펄펄 끓어야만 익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좋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86도에서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86도를 맞춰주는 것이 더 스팀 센서 기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저거 많이 시끄럽게 들리면 말씀하세요. 저쪽 냄비로 옮겨놓고 올게요. 네, 괜찮습니다. 음, 엄청 시끄러. 제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갖다 놓을게요. 아이고 시끄러워요. 잠깐만요. 자, 이게 어, 냄비 딸랑거리는 안 시끄러운데 인덕션 소리가 시끄럽구만요. 네. 자, 저쪽에서 잘 요리하고 있으라고 하고요. 자, 멀티 레이어드 시스템에 뭐냐면 총 5중이에요. 5겹이에요. 그게 안쪽에는 316Ti고 바깥쪽에는 다른 거예요. 439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럼 가운데 3겹이 알루미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316Ti로 5겹을 해주면 최고의 냄비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무겁고 열 전도가 안 돼서 요리를 못 해요. 그래서 열 전도가 잘 되는, 알루미늄을 가운데 3겹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닿는 부분은 나오지 못하게 316Ti로 막은 거죠. 여러분, 그 한때 막 추억의 라면 끓이기 해가지고 알루미늄 냄비면 금방 끓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식당에서도 요리를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절대 그런 데 가서 드시면 알루미늄 먹어서 나중에 치매 걸리는 거예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는 냄비 공부한 뒤로는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주면 그냥 그거 안 먹어요. 예, 그나마 보고는 못 먹겠길래,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멀티 레이어드 시스템 이 5겹이 있다 이런 거고 저희 특화된 장점이 저희 후라이팬은 바닥이 2중이 더 있어요. 그래서 7중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죠. 스팀 센서 시스템. 네. 아까 지금 딸랑딸랑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뭐 시끄럽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 추억 소환한대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난로에서 주전자 뜨거운 물 끓여놓고, 예, 도시락 먹을 때 그거 딸랑거리는 소리다. 저는 저 소리 들으면 꼭 시골 고향집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해걸음에 집에 가면 그때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밥 짓는. 저는 꼭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음. 자, 그리고, 근데 왜 밥을 집에서 마마르 때 해 먹어야 되느냐? 전자레인지 간편 밥하고 마마르 때 냄비밥을 비교를 해놨어요. 여러분, 햇반 아시죠? 햇반이 밥을 해서 그 용기에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아예 쌀을 넣고 그대로 쪄버려요. 플라스틱을 그대로 가열을 했으니 얼마나 전자파가 환경 호르몬이 나왔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려버려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음식의 형질이 완전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 우리 몸에 작용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섭죠. 근데 316Ti에다가 내가 조리를 하면 불린 쌀에 20분 만에 조리가 된다. 플라스틱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짜 플라스틱이 폐해가 너무 가슴 아파요.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따님들에게,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먹으면 안 된대요. 미세 플라스틱을 12만 개씩 마시고 있는 거래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래도 이 마마르테 냄비가 있어서 집에서 좀 더 해서 먹는다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돈도 절약이 돼요. 햇반을 사 먹으면 한 달에 42만 원 드는데 집에서 4인, 세끼 30일 기준했을 때 13만 원밖에 안 든다. 몸에 건강한 것은 덤이고 돈도 절약이 된다.
자, 공간의 아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봐봐요. 마마르 때는 손잡이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딱 빼가지고, 어, 너무 이렇게 쌓아줘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집안에 막 냄비 사이즈 다 달라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줄로 딱 쌓아져가지고 많이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깔끔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공간 수납이 불편했었는데 이런 거 굉장히 편해졌다. 여기 보면 이걸 쓰면 일단 수납 공간이 넉넉해지고 주방 공간이 넓어지고 조리 후에 테이블에 놓을 때 그대로 갖다 놔요. 옮겨 담을 그릇이 필요 없다. 저는 이래로 냉장고에 넣습니다. 예. 그냥 다른 그릇에 옮겨 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릇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거의 투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식사 후에 설거지가 매우 간편하고 밥 먹고 뒷정리도 아주 손쉬워지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자, 핸들을 장착했을 때 이렇게 안 장착했을 때 가스레인지를 쓰시는 분은 핸들을 끼워서 써야 돼요. 뜨거워요. 근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쓰시는 분들은 어, 분리가 되고 저거 없이 써도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릇도 깨끗해요. 아무래도 가스레인지 쓰면 겉에서 직화로 불을 가열을 하기 때문에 냄비가 조금 붉어지고 안 깨끗해지더라고요. 자, 작은 차이가 명품의 차이다. 광채가 있다. 엣지공법이 있다. 이제 이거 설명인데, 폴리싱 테크니크 기법이라고 해서 저희 거는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음. 그리고 막 얼굴이 보여. 거울처럼. 네. 그리고, 엣지공법은 가장자리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어, 알루미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아까 5겹이라고 했죠. 여기 그림이 좀 크게 나올까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가운데 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류의 냄비가 하나 더 있어요. 샐러드 마스터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 게 있어요. 한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스테인레스를 사다가 음, 그 저기를 하죠. 만들어서 다시 전 세계 30 몇 개국에 수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우리 뭐, 지금 풀세트가 저희는 10개 냄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다 사시려면 최하 1,500만 원 이상 줘야 사요. 저희는 뭐 5분의 1 값, 4분의 1 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 근데 거기 거는 통오중 멀티 레이어드 시스템인데 그냥 압착해서 만들었고 엣지 공법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스텐, 바깥쪽에 스텐, 가운데 3개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 3겹의 알루미늄 눈으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인 집에 샐러드 마스터 냄비가 있으면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저희는 그걸 스텐으로 딱 감싸가지고 예,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목공법에서 가열을 했을 때 최대한 변형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거는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예, 폴리싱 테크니크 기법이라 그랬죠. 기계식 연마가 아니고 전부 수제로,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그렇고 코팅펜은 조금만 들켜도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했고 엣지 공법 아까 나왔네요. 이 가장자리 부분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여기를 못 막아서 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예. 오목공법, 스판 용접, 냄비 손잡이를 밖에서 스판 용접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가 아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안쪽이 더 안전하다. 이런 거. 자, 여기 나오네요. 냄비 사이즈 공부해 볼게요. 저희가 1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작고 귀여운 게 아까 밥을 하고 있는 16cm 냄비예요. 저는 진짜 이것만 한 5개 있으면 좋겠어요. 높이는 8cm고 바닥 지름이 16cm예요. 그래서 왕관 누룽지가 8cm짜리 누룽지가 나오죠. 제일 많이 쓰는 게 16냄비예요. 낱개로 하면 이게 47만 원짜리죠. 그 다음에 20cm는 좀 더 큰 냄비예요. 20냄비. 그 다음에 24는 더 큰 거죠.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할 때 좋아요. 24 전골은 얕아요. 24 냄비의 절반짜리예요. 높이가 7cm. 그래서 샤브샤브 해 먹을 때 저희 요즘 사골 끓여가지고 곰솥에다 사골 끓여서 이 전골 냄비에다가 국물 넣고 배추만 그냥 넣었다 꺼내서 먹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내 배추 막 한 포기를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다 먹었어요. 28cm 넓은 후라이팬이에요. 달걀 후라이를 한 8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넓은 후라이팬이에요. 자, 24 궁중팬은 웍이죠. 하고 다 하는데 이 웍하고 스팸하고 두 개 합체를 하면은 떡을 찔 수 있고 모든 찜이 다 돼요. 예, 찰밥도 찌고, 어저께 저희가 저기 드림스퀘어에서 이걸로 떡을 쪘는데, 떡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모두 너무 감탄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냄비로 이렇게 멋진 떡 케이크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좀 작은 후라이팬이 필요하다고 해서 24 후라이팬도 하나 나왔죠. 이거는 손잡이를 껴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막 닭죽 끓여야 돼, 아니 뭐죠? 사골 끓여야 돼 해가지고 곰손 냄비를 줄기차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곰손 냄비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시래기 삶기도 좋고, 예. 저는 여기다 이제 호박, 뭐, 차도 이걸로 많이 끓이고 하거든요. 크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핸들, 이렇게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마마르 때 사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불 조절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아예 실패할 것을 각오하셔야지. 좋은 냄비라고 하니까 얘가 요술을 부릴 줄 알았다가 태워먹고 속상해서 막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습관대로 쓰시면 100% 예, 다 태워요. 그런데 무조건 중불에서 시작해서 약불. 근데 이게 감이 없잖아요. 숫자로 쉬운데, 오하고 인데, 그냥 가스레인지 불로 하면은 그냥 꺼질 듯 말 듯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약간 그냥 어느 정도 불꽃이 있게 해서 한 1분이면 따따따따 저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즉시 꺼지기 직전 불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태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불의 신이 되는 것 같아,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1, 2단계는 약한 불, 3, 4, 5단계는, 3, 4단계는 그래도 약한 불, 5, 7단계 중간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2하고 5 정도로, 또는, 근데 자기 화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저도 어떤 화구는 2하고 9인데, 어떤 화구는 3하고 7이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3하고 7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수분 요리는 1이나 4단계에서 하고 찜이나 국물 요리는 중간불에서 하고 그리고 보리빵을 찔 때는 찜으로 하잖아요. 밑에 습기가 올라와야 되니까 따뜻한 김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때는 약간 센 불로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뜨거운 김이 팍 올라와야 보리빵이 많이 부풀어요. 밥하듯이 너무 약한 불로 하면은 덜 부풀어요. 자, 가스레인지에다 할 때 이제 잘 해보시라. 센 불로 하면 냄비 탄다.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후라이팬 쓰는 법. 이거 알면 정말 쉬운데 저희 남편이 이 후라이팬하고 친해지는데 1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다 마스터하세요. 저보고 하루는 여보 나 후라이팬만큼은 못 쓰겠어 새로 사줘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보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갖고 이제 그날 가르쳐 줬어. 지금 저보다 더 잘 쓰는데 일단 후라이팬은 예열을 시켜야 돼요. 스텐 후라이팬은 그러니까 올록볼록하니 요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거를 불을 가열을 하면은 이게 쫙 펴져요. 그 상태를 만들어서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제일 그 실수 없는 방법.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줘도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서 실수를 해. 그냥 일단 세게 좀 달궈요. 한 2, 3분 넉넉하니 달궜다가 불을 꺼버려요. 그냥. 너무 뜨거워졌네. 그죠? 불을 꺼버려. 잠시 후에 식용유를 둘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바닥에 쫙 깔리잖아요. 그냥 불이 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약간 식혔다 그랬죠? 거기다 달걀 후라이를 해요. 그러면 밑에가 들러붙지 않고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계속 놔두면 안 익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약간 불로 켜요. 절대 안 들러붙어요. 제가 센터에 갔더니 남자 직원이 우리 지금 요즘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어제는 세상에 호박을 200개인가를 까가지고 죽을 써서 주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 남자 직원이 달걀 후라이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했더니 이 요령을 가르쳐 줘서 제가 그 뒤로는 실패를 안 해요. 실패를 안 해요. 자, 모르겠으면 불을 껐다가, 아니, 켰다가 좀 잘 달궜다가 꺼버린다. 잠시 후에 식용유를 두른다. 그리고 그냥 달걀 후라이 한다. 시작한다. 음식을.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약한 불로 켜면 된다.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중간 불로 2, 3분 가열한 후에 물방울 떨었을 때 구슬 모양으로 또르르 굴러가면, 근데 이게 또르르인지 뚜루루인지 다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그리고 뭐 물결 무늬가 나와라, 파도 무늬가 나와라,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냅다 껐다가 먼저 요리 시작했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자, 마마르 때 세척 방법, 이게 또 중요해요. 오늘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마마르 때를 사면 연마제가 와요. 가루가 와요. 그러면 싱크볼을 막아서 뜨거운 물을 받아요. 한 70도 정도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 담그고 이거를 세척제를 뿌려서 그냥 냅둬요. 한 5분, 15분 있다가 이 짜잔 하이리빙 수세미로 예, 스펀지 있는 대로 살살 잘 닦아줘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행주로 완전히 닦아서 건조한 후에 보관한다 그러는데 좀 더 잘 닦으려면 연마제를 여러분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음, 하이리빙 크린넥스 티슈 있죠? 요 크린넥스 티슈로 식용유, 뭐, 못 쓰게 된 식용유도 좋아요. 튀김하고 남은 거라든지, 뭐, 오래돼서 못 쓰게 된 식용유로 이걸 묻혀갖고, 이런 그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 이런 부분을 꼼꼼히 닦아보세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까만 게 묻어 나와요. 그냥 TV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다 닦아요. 그럼 까만 게 나오면 그게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게 발암물질 일으키는 연마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주방 세조를 한번 헹구면 완벽하게 예, 다 지워져요. 꼭 그 과정을 하세요. 이걸로만 씻어도 잘 씻으면 거의 안 묻어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묻어 나오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리고 자 살다 보면 태워요. 분명히 여러분 태웁니다. 음식이 눌어붙거나 냄비가 탄 경우에는 걱정 말고 물을 붓고 끓인 후 전용 세척제 넣고 수세미로 가볍게 문지르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빼야지. 여러분 그냥 탔다. 그러면 일단 담궈요. 그냥 그래갖고 이 하이리빙 철수샘이 있거든요. 요 철수샘이 이걸로 그냥 살살살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근데 우리 철수샘이가 얼마나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온갖 게 다 나오네 오늘은. 그쵸? 제가 스타킹을 신었어요. 이렇게 잘 보여줘. 이 철수세미로 빡빡빡빡 문질렀는데 어때요? 올이 하나도 안 나가요. 빡빡 문질렀어요. 제가 힘주고 빡빡 문질렀어요. 안 나가요. 우리 하이리빙 철수세미가 304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이에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걸로 살살 닦으면 너무 쉽게 담가져요. 자, 하루 담갔는데 안 된다? 이틀 담가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베이킹소다 1, 2거 사서 넣고 퍽퍽 끓이면 똑똑 다 떨어집니다. 반짝반짝해져요. 이 수세미 4개 들이가 5,400원인가 싸요. 그래서 마마르때 구입하신 분들은 이걸 꼭 같이 구입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끊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소개해드리면 음식이 끊어져서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막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 별것을 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티슈도 아까 티슈로 닦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찾느라고 끝났네. 자, 하이리빙 티슈가 있어요.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게 네.
이게 하이리빙 티슈고 이게 그냥 일반 거 이거 구하느라고 혼났네. 높이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비가 달라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개수만 보고 다른 데가 싸다고 하는데 이거 타사 거는요. 제가 손으로 눌러보면 어때요? 이렇게 다 벌어져요, 이렇게. 헐렁하게 감겨 있어서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자, 하이리빙 거 보세요. 아, 제가 힘줘서잖아요. 보이시죠? 얼마나 짱짱한지, 네, 먼지도 안 나고 진짜 좋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 휴지를, 하이링 휴지가 최고라고, 넓고, 그래서 너무 여러 컷을 쓰지 않아도 돼요. 넓으니까. 너무 여러 컷 갖다 몽땅 넣으면 또 변기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뜰하게 쓸 수 있어요. 이 휴지도 정말 좋습니다. 이미 오만 별것이 다 있어요. 자, 전용 세제가 없을 때 아까 기름으로 닦아주라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음. 그리고 아까 음식 탔을 때 뭐 푹 삶아라 했고, 마마르테 사용 시 주의사항 또 나오죠. 겹쳐서, 예, 이게 직화불 가스레인지 쓰면은, 뭐 덜 좋다 이런 것 등등. 음. 그리고, 오븐을 사용할 때는 아까 핸들은 빼놓고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냄비 뚜껑이 돌아가거든요. 빠져요. 그거를 막 너무 뜨거운 데다 가열하면 안 좋으니까 그 식세기 쓸 때 또는 오븐에 사용할 때 이게 오븐으로도 그냥 들어가서 되거든요. 예, 오븐 쓰실 때는 손잡이나 뚜껑은 빼시라는 거. 그리고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 어린이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고. 네. 뭐 강한 너무 철수세미는 자제하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살살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리빙 거 요수세미 있어요. 너무 싸고 좋아요.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몰라갖고 아까 죽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눌어붙어가지고요. 이게 뭐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수저로 빡빡 긁어갖고 스크래치 나갖고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네, 긁지 마시고 안 되면 푹 삶으라 그랬죠. 빨래 삶듯이 삶으면 똑똑 떨어지니까 태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 사용한 후에는 물기가 없이 좀 딱 건조시켜서 놔두면 훨씬 더 오래 쓴다는 거. 우리 마마르 때는 기공이 없어가지고요. 밥을 해놔도, 닷새를 놔둬도 쉬지를 않아요. 자, 마마르 때 Q&A로 알아보는 마마르 때의 모든 거. 불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말씀드렸죠? 쭉 보시고. 불꽃이 막 냄비 옆면까지 올라오지 않게 약불로 하라는 거. 탈부착 핸들은 그냥 끼우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예열은 어떻게 하나요? 예.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약불 중불로 2, 3분간 예열해라. 예, 그 다음에 생각보다 2, 3분 정도 놔뒀다 불 껐다 다시 하면 염려 없다. 뚜껑이 밀착되었을 때 뚜껑을 열어봐도 되나요? 되게 이게 이슈예요, 사람들이. 열어봐도 되죠. 근데 열어봤을 때는 이미 그 수막이 형성돼 갖고 아까 아쿠아실 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게 한번 깨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뚜껑을 돌려요. 이렇게 뭐랄까 손잡이를 자꾸 잠근다는 느낌으로 약간 돌리면 다시 수막 양성이 되거든요. 얼마든지 열어봐도 됩니다. 제가 밥도 열어보고 싶은데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열어볼게요. 제품을 태웠을 때는 물 한 컵과 베킹소다, 예, 두 큰술 넣고 폭폭 삶아라. 식초까지 넣어도 됩니다. 그 무지갯빛 나는 거는 식초로만 닦아도 깨끗해져요. 식세기에 넣어도 된다. 오븐에 넣어도 되는데 손잡이와 그 양쪽 손잡이 이거 핸들 빼고 해라. 여기 있다. 하얀 반점 무지갯빛 얼룩. 그런 거는 식초를 넣고 끓여주면 된다. 자, 냄비 뚜껑을 덮고 불을 켜자마자 스팀 센서가 소리를 내는데 바로 불을 줄여야 되나요? 별게 다 나와 있죠. 예, 적당하니 그냥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한 2분 정도 있다 이렇게 줄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김치를 담아서 저희 냄비에 넣으면 엄청 맛있게 이게 숙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마마르 때는 기공이 없어요. 우리 털에 모공이 있는 것처럼 턱구멍이죠. 저 그릇에는 기공이 있어요. 그럼 그 기공이 있다는 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균들이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다가 다음 요리할 때 뛰어나와서 맛을 변하게 하고 또는 뭔가를 보관했을 때 그 세균들이 나와 있다 드디어 먹거리가 없구나 해갖고 막 부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공이 없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예요. 세균 자체가 없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공기는 들어가잖아요. 발효가 돼요. 근데 그 미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이 발효시켜서 우리가 유산균이니 이런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성분을 먹게 되는데 얘들이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김치 담아서 놔둬보세요. 저녁 때쯤 딱딱딱딱 하면서 미생물들이 나 일하고 있어요. 나 지금 발효시키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광택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부드러운 스펀지로 하면 된다. 억지로 뜯기지 말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냥 냅다. 그러니까 큰 들통 하나는 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버려도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삶으면 깨끗해집니다. 제가 해봤어요. 자, 냄비를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데울 때 바로 가열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실온에 뒀다가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차갑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요 구성을 아까 다 보셨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와, 이것만 갖고도 설명이 엄청 되네요. 잠깐만요. 얘를 줄이고 요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바쁘네. 이거 한 시간 못하네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정말 이거를 네. 듣고 제일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내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공복 혈당을 그분들은 매일 재잖아요. 200대, 240대 하던 분이 100대 후반으로 갔다가, 예, 100대 초반으로 가죠. 저도 가까이 있는 지인이 130대 있었는데 마마르트로 밥 해먹고 메타 액티브 그거 먹으면서 100 이하로 내려갔다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냄비는 당뇨뿐만이 아니죠. 이거 냄비는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를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나쁜 것을 안 먹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빼내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채워야 되니까 가장 기본이 냄비인 것 같아요. 진짜 밥 한 그릇 안 먹어도 어쩌면 건강식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장 기초가 되는 냄비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꼭 전해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삶아봤더니 이렇게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이쁜 떡 케이크 어저께 만들었다. 위에 있는 것도 다 먹는 거예요. 팥 앙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게 제일 싸게 사는 법이 중요하죠. 낱개로 사면은, 100만, 얼마죠? 한 개에 5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타사에서는 150, 200 합니다. 한 개 개당. 근데 저희는 낱개로 사면 50만 원 돈 하는데 좀 싸게 살려면 가장 기초 단계가 요거예요. 그냥 혼자 살아서 나는 냄비를 많이 안 써. 이런 분들에게는 스타터 세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웍 세트 스티머하고 웍해서 보리빵 찔 수도 있고 떡 찔 수 있는 그거하고 제일 귀여운 16 냄비하고 전골 냄비 24cm 이렇게 네 개를 사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156만 원에 사요. 저는 이 스타터 세트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더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광주를 가면서 무거우니까 아주 기본으로 갖고 간다고 해서 제가 엄청 머리를 써갖고 이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했더니 이대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대로 담았어요. 근데 196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200만 원 또 나와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스타트 세트가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직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구성을 했구나. 제가 엄청 머리 써서 갖고 간 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156인데 몰랐으면 196만 원에 사드릴 뻔한 거죠. 그래서 156만 원짜리 이것도 1인 가구나. 난 음식을 많이 안 해 먹어. 부담가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식구 조금 두세 명 되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해요. 이걸로 살 걸 그랬다. 후회를 합니다. 이거 아까 그 네 개죠. 이거는 지금 여덟 개거든요. 260만 원짜리. 이건 한 400만 원어치가 26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이게 셀마에서는 1000만 원어치예요. 예.
근데 저희가 260만 원이고 캐시백도 18만 원이 되죠. 200만 점이니까. 그러면 200만 대 초반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더 우리가 막 더 싸게 사는 법이 묶음이잖아 이거예요. 싸게 사는 법이 어 그 곰솥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곰솥 들어있는 그랜드 마스터 세트를 사면 추가로 더 주는 게 있어요. 믹싱볼을 줘요. 또 21만 8천 원어치 믹싱볼을 주고요. 그리고 요때 두 가지, 한 개 또 더 주는 게 있잖아요. 선택할 때, 16 냄비를 가질래, 후라이팬을 가질래, 그래요. 저는 강건적으로 16 냄비를 추천해요. 왜냐면 이미 그 24 후라이팬이 이 구성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근데 16 냄비는 제가 5개라도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걸 받으면 16 냄비가 두 개거든요. 어차피 후라이팬은 24 하나 있고 큰 거 28 또 하나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 저희 소비자들한테는 16 냄비 증정으로 받아라. 그리고 지금 사면은 믹싱볼 세트를 준다. 21만 8천 원짜리. 예, 너무 좋아요. 우리 때는 이거 못 받고도 썼는데. 그래서 이걸로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어봅시다. 세상에. 요게 얼마냐면 지금 360만 원인데 이게 샐러드 마스터는 1,500이 넘어요. 이 지금 곰솥 있죠? 저희께 지금 이 곰솥이 샐러드 마스터에서 285만 원이래요. 저희는 90 몇만 원에 나와서 지금 15% 할인해 주잖아요. 전에 없을 때 샀던 분을 위해서 70 몇만 원 따로 사면 그래요. 근데 저게 285만 원인데 세상에 우리는 10개에다가 이 믹싱볼까지 13개에다가 거기다 300만 원 초반이잖아요. 캐시백을 또 받으니까 300만 원 좀 넘죠. 세상에 여러분. 곰손 냄비 하나 샐러드 마스터 사실래요? 그 값으로 이렇게 그냥 주방을 완전히 다 바꿔서 열 몇 개로 쓰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네. 네. 아까 스타터 키트도 120만 점이었는데, 얘는 지금, 그랜드 세트는 360만 원에 275만 점이에요. 자, 비싸다 생각이 드시죠? 아니, 비싼 건 아닌데 금액이 부담이 가죠. 자, 여러분, 하루에 10원은 어때요? 부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저 냄비가 하루에 10원이라 믿어지세요? 자, 보세요. 자, 360만 원이요. 120년을 쓴대. 100년 쓴다고 하고 300만 원이요. 자, 300만 원이 100년이면, 10년이면 30만 원, 1년이면 3만 원, 한 달이면 3천 원, 하루면 100원, 냄비가 10개, 한 개에 10원. 어때요? 너무 싸죠. 내구재니까. 한 번 사면 대를 이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아껴지는 돈이 아까 밥만 안 사 먹어도 몇십만 원 아껴졌죠. 외식을 안 하게 돼. 못해요, 여러분. 이 냄비에 대해서 알고 나가면 절대로 밖에 밥을 못 먹어요. 저는 남편이랑 외출할 때 생식을 들고 나가요. 어중간할 때는 생식을, 우리 하이리빙 두유도 팔잖아요. 그 두유, 아몬드 두유 사갖고 생식통에다 넣어갖고 가서 타서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네. 진짜 360만 원이 내 또 돈을 벌 수 있는 미천이 된다면, 자, 연봉 4천만 원대 도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냄비를 제일 큰 걸로 해봅시다. 아예 그냥 세게 나가볼게요. 아까 275만 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고, 내 친구가 사고, 이제 주변에 살 사람 분명히 있죠. 안 살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는 하겠다는 사람한테 하지 억지로 그분들 뭐 부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냄비 한 개면 275만 점인데 두 개면은 어때요? 550만 점. 우리는 500만 점 소비자 동아리 만들면은 하이패밀리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500, 예를 들어, 그래, 그냥 내 동생도 써야 되고, 나도 써야 되고, 또는, 아우, 내 자식하고 나하고 같이 써야겠다. 해서 두 벌을 샀다고 해봐요. 그럼 500만 점이면, 두 세트면 500만 점이 넘어요. 그런 사람이 한 달에 세명만 나타나면 나는 마스터. 매달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연봉 4천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복제하는 사업이니까. 자, 그러면 5명이면은 억대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겠죠. 그럼 360만 원짜리 냄비 살 사람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매달 두 개씩 살 사람이 세 명씩 나타날까?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확률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겠잖아요. 아까는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이 먹대운봉이 돼버려. 근데 10만 점이면 그냥 20달 걸릴까요? 여기 두 달 만에 역대운봉이 된다고 했으니까 금액이 27배니까 27달 만에 될까요? 그러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작은 금액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계산해보고 놀래 자빠졌잖아요. 네. 제 예상에 10만 점 플랜으로 짜보니까 아까 두 달이면 억대운봉이 됐던 게 불과 네 달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 기하급수에 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0만 점으로 네 달 만에 역대목 도전하기예요. 네, 처음에는 10만 점이지만 5명이니까 50만 점이죠. 그 다음에 250만 점이죠. 250만 점이 5개니까 1250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예. 근데 사실은 좀 더 돼요. 이제 누적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제가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 내려가면, 예, 1560이 5그룹이니까 500이 사버리고 라파도 사버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요. 제가 냄비 강의로 말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여러분 슈퍼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세상에 간장, 된장 이걸로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라면부터 김치부터 안 사 먹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최고의 상품 메타 액티브가 나왔는데 제가 얘를 왜 모델로 썼냐면 얘들이 너무 기특해. 쬐끄만한 미생물인데 세상에 15분마다 더블링을 한대요. 두 배로 불어난대. 이거 좋은 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그 공부는 따로 해보세요. 기가 막혀요. 예. 두 배로 더블링을 한다 해서 어머 이 미생물조차도 기하급수로 지 종족을 번성시키는데 인간, 만물의 영장, 인간이 뭐, 이거 못해서 쓰겠냐. 똥을 허버 많이 싸버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마스코트를 예쁜 똥 그림을 했어요. 어제 강의 듣는데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그게 우리 슬로건이에요. 진짜 구강에도 엄청 도움돼서 폐암이나 위암 일으키는 진지발리스킨 막 이런 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건 이런 거 다 없애 잖아. 입에 머금고 있다 삼키면 이런 거. 또는 또 생식. 생식하고 단백질 파우더 제 요즘 열심히 먹거든요. 근데 그것만 먹는 사람만 늘려놔도 자동주문으로 걸어 놓으면 이제 앉아서 시간만 되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 냄비를 소개하고 계속 듣는 이야기. 내가 행복 속에 살아요. 우리 광주 갔더니 이 회원님이 이제 집에 찾아갔어요. 세상에 저희 마마르대로 밥을 해놓고 또 똑같이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반찬을 한 몇 가지를 싸주시는 거예요. 밥을 해서 저희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반찬 들고 시댁에 가고 어머니한테 반만 해가지고 그 반찬 쫙 펴가지고 효도하고 왔잖아요. 어머니 너무 지 며느리가 해줬지만 이걸로 제가 대신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게 밥 해먹고 왔거든요. 네, 이분은 이 냄비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갓김치 다 안 가보내신대요. 세상에나. 우리가 이 냄비를 막 누군가한테 부담 주면서 막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 갔더니 그럼 어머 샐러드 파스타를 다 샀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안 산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한 번 와서 실험을 해달라는 거예요. 실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또 기약하고 내려왔거든요. 누군가에게는 1500 쓸 것을 360 쓰게 해주는 일이고 또 그걸로 내가 밥만 잘해도 예,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는 것. 제가 밥을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 그런 정보를 전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일단 제가 강의는 예, 다 마쳤는데요. 밥을 갖고 와볼게요. 당연하.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이고. 네, 와, 손이 지금 누룽지까지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풀 시간이 없네. 봐봐요. 쏟아지지도 않는데. 잘 보세요.
쌀이 서 있죠? 네, 네, 어, 넘치기는커녕 이렇게 고봉밥이 돼 있고 쌀이 서 있어요.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살아있는 밥이에요, 세상에나. 어우, 먹고 싶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상당히 길어지네. 어떻게 해서 줄이지? 큰일 났네. 제가 엄청 짧게 한다고 했는데, 오, 이렇게 네. 길다니. 영사님 수고 많으셨. 송미애 네, 사장님, 송미,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봉사해 주시는 강금래 오노 사장님 그리고 기영희 로얄 오노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라인에서 송진옥 프론티아 하이마스터 사장님하고 제가 이 마마르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 그 인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프론티아 하이마스터 송진옥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진욱입니다. 저는 마마르 때 출시될 때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관심 갖고 일단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일단 구매는 했는데 어, 잘 못 썼어요. 잘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조금 난감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갖고 있는 그릇들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 교체를 해놓고는 이제 그릇을 써도 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잘 모르니까 잘 하지를 못하는 게 되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이리빙의 좋은 점이 어떤 선택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다 강의가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쿠킹 클래스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쿠킹 클래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 밥하는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음식이 쉽고 너무 맛있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이제 마마르대로 모든 음식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아이들이 크면서 왜 밥 잘 안 먹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밥통밥을 너무 저희 둘째 아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놓으면 아이가 먹지를 않으니까 자꾸 밥을 버리는 일이 이제 이렇게 자꾸 빈번해지니까 제가 밥을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밥 먹고 싶을 때 얘기해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마르 때에다 밥을 해주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마마르 때 그 냄비, 16 냄비, 20 냄비 이렇게 이제 밥을 거기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밥을 버리기는커녕 진짜 이렇게 밥을 계속 하니까 쌀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기존에 못했을 정도로 진짜 밥을 너무 잘해서 먹고 있어서 저는 마마르 때가 너무 처음에 가격이 비싸고 이제 조금 이게 이런 소비가 맞나? 이런지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고요. 어, 이제 마마르 때를 기회로 이제 샐러드 마스터라는 이제 그릇을 접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그릇에 이렇게 좋은데 활용들을 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웰빙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리뱅을 알게 된 것도 저희 아이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이제 신경 쓰고 20년 전부터 이제 유기농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릇에 대한 지식은 진짜 전무후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리빙 와서 진짜로 많은 걸 배운 것 중에 하나 어, 최고의 이제 제가 활용점정이란 말을 자꾸 하는데 활용점정이 되는 제품이 마마르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생활 속에서도 너무 잘 활용하지만 또 제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사장님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들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구매하신 분들이 저처럼 못 쓸까 봐 또 항상 이제 저희는 배운 것도 남주자 이 모토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가서 이제 시연도 해드리고 이제 쓰시도록 이제 같이 도모를 해보는데 쓰시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진짜 맛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을 소비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저는 진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막 그 시골 가서 이제 수육해서 드시고 온 그분이 집에 와서 마마르떼로 하니까 똑같은 고기인데도 맛이 너무 다르더라. 진짜 감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딸을 좀 써볼 수 있게 하도록 그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릇에 감동을 하니까 아, 그 사위가 이제 조금 그런 소비를 못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 딸을 통해서 이 마마르떼가 기존 그릇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꾸 이렇게 밥을 해주시고 설명하시는 그 소비자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이리뱅이 시작이 정말 그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진정한 웰빙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감동을 또 갖게 됩니다. 마마르테 진짜 너무 좋고요. 제가 써봐서 너무 공부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제품들이 너무 또 탐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알리는 데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송진옥 사장님 정말 그 요리 많이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소비자분들하고 나누시기도 잘하고 또 저희가 쿠킹 클래스에서 배운 것들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좀 그 드림스퀘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항상 드림스퀘어에서 하는 정기적인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소비자분들하고 꼭 함께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거의 요리라고 하는 거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이리빙에 작년에 그 마마르떼가 들어왔을 때 나는 사업자니까 이걸 쓰겠지만 과연 이게 소비자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소비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의외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산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문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고 소비자분이신데 본인이 그 옷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아유,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옷가게 오시는 그 돈 많은 할머니들은 그 당시에 막 2천, 3천 이렇게 그릇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왜 그렇게 많이 사셨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써보고 좋으니까 아들 사주고 딸 사주고 이런 부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릇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릇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는데 또 하이리빙의 좋은 점은 항상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또 우리 기영희 사장님이 오늘 밥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처럼 쿠킹 클래스를 한 4주간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쿠킹 클래스를 들어가서 배운 거를 바로 안 해보면 다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걸 내가 메모를 해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쿠킹 클래스를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이제 뭐 화요일 날 미팅에 그 파트너 사장님들 만나서 배운 걸 그대로 6가지, 7가지를 한 가지도 안 빼먹고 4주간 배운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재료, 전혀 생소했던 식재료도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 그렇게 한번 마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재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좀 두려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파트너 사장들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마르떼가 정말, 물보다,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1순위구나 하는 걸, 0순위구나 하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마마르떼를 다 함께 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스폰서님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그 일산에서 어, 그 제품 강의 끝나고 나면 오신 사장님들하고 한 10분, 12분 이렇게 어, 마마르테 홈파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산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정해진 날 어,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소비자분들 초대하시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항상 기본은 뭐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야채찜하고 커큐민밥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그 마마르떼를 이야기하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통해서 하이리빙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홈파티를 할 때는 꼭 마마르떼 간단하게 제품 강의도 함께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마르떼를 좀 알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전달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선의 한 소비자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셔서 잡채를 그냥 뚝딱 해드린대요. 그러니까 막 교회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쉽게 하느냐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병문안을 가거나 뭐 이럴 때 다른 특별한 것보다 마마르테 24 그 전골 냄비에다가 밥을 하면 그 누룽지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색다른 그 선물에 또 고마워하고 또 마마르테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미용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그 누룽지 가지고 와서 간식으로 본인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왔지만 이제 오신 고객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계기가 돼서 마마르떼라고 하는 제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쿠킹 클래스 외에도 요즘은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마다 그 해주는 정례 쿠킹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드림스퀘어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가면 물론 기본적인 것도 배우지만 제철의 어떤 메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즘은 그 곰솥이 나오면서 사골 그 곰국을 한번 끓여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저희가 주구장창 정말 보리빵을 얼마나 많이 해서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하여튼 몇 봉지를 다 없앴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또 보리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당근 케이크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난달 말에. 그래서 요즘은 또 당근 케이크 만들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서 하이리 사업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막 투움바 파스타 아주 쉽게 만들잖아요. 최근에 아웃백을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메뉴판을 유심히 봤더니 투움바 파스타가 26,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이 마마르 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많이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과 건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미옥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정은영 사장님, 정은영 사장님, 네, 오느님. 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정은영 사장님 팀입니다. 뭐야, 앵커 하나가 나왔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 사진이야? 안녕하세요. SBS 앵커가요. 웬일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도에